네. 이제 감기 기운이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영상 업로드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지금 업로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이후 대한민국은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2013년 6월 19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고소 시기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리고 성폭력 피해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며 고소가 늦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하든 안 하든 수사는 해야 한다고, 이 사실을 제가 근거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차 가해를 당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약 1년 뒤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하여 그때 사실을 알게 된 것이어서 라고 주장한다. 피의자의 이 주장은 수사기관이 그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받아쓰기 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했죠.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 약 1년 후인 2021년경 고소 접수한 점을 점 등을 볼 때 피의자가 고소인이 피해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한번 말씀드렸죠. 2013년 6월 19일 이후 성폭력과 관련해서 고소 시기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핑계로 삼아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공정한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면, 지금 저는 공정하지 못한 이 편향된 내용으로 수사기관이 쓴 것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게 됐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1년이 지나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말을 핑계를 대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적 주장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떠한 사유로 즉시 고소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해 입은 당시 이때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수사 기록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된다. 따라서 피의자의 주장은 근거 없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였다면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제가 받은 이 통지 내용, 이유 내용에는 단 하나도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사하지 않고 받아쓰기 했다는 이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수사기관이 한 것이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해서 수사기관이 채택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수사를 통하지 않은 채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해서 수사 기록에 증거 자료를 고의로 배제시키고 증거를 제외시킴으로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나 상당하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로 또 수사기관에 찾아갔죠. 그런데 수사기관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사건에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고소 시점에 대한 부분도 삭제되었고,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 시점은 더 이상 문제로 거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알고 있는 고소인에게 악심을 품은 수사기관이 2013년 6월 19일 법률을 고의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거듭하여 수사기관을 감쌀 목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수사기관은 법 왜곡을 한 것입니다. 저 이거 받았을 때 이 날짜 보여드렸죠? 2025년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연상되는 사건이 하나가 문득 떠올라요.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남성은 보험 영업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한 남성의 후배가 아들의 보험을 들기로 했고, 그래서 이 후배가 이 한 남성에게 술 한잔 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한 남성과 이제 보험을 들은 후배는 같이 새벽 4시 40분쯤에 노래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5명의 어떤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그때 20대인 김씨 등을 2명이 한 남성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한 남성의 두개골을 함몰시켰죠. 어떻게?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머리를 무차별 폭행을 했던 거죠. 현장에는 CCTV도 찍혀 있습니다. 김 씨가 먼저 무릎을 폭행했고, 그리고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또 다른 사람이 한 남성의 얼굴과 머리를 사정없이 발로 차버립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이렇게 말했죠. 무자비하게 찼다라고. 이건 사람을 폭행할 돈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작정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그리고 한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됐죠. 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한 남성은 치안센터로 비틀비틀거리며 코에서 코피도 막 흐르는 상태에서 온 몸과 바지에 피가 막 이렇게 묻어 있는데 치안센터로 갔습니다. 치안센터로 가서 이제 생존 본능이죠. 기본적인 생존 본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치안센터 소파에 엎드리더니 갑자기 발버둥을 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졌죠.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으니까요. 뇌에 이상이 있었던 거죠.
CCTV를 보면은 치안센터에서 이 남성은 머리를 감싸지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뒤에 손을 바닥에 내려치면서 살려달라는 그런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약 66분 동안이나 치안센터의 경찰들은 이 남성을 방치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붙어 있었고, 그리고 바닥에도 흘린 피가 있는 것이 이렇게 바닥에 막 피가 있었어요. 그 피가 있는데 이 남성은 너무 괴로워하면서 바닥을 치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방치를 했단 말입니다. 치안센터라는 게 원래 질서 유지라고 하더라고요. 질서 유지, 공공의 안정. 그런데 이 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경찰들은 다가가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이 부인은 외관상 부인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살피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경찰들은 밀대걸레로 바닥에 이제 번져 있는 피만 닦았어요. 이게 모든 게 CCTV에 찍혀 있죠. 4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이란 게 있죠. 66분 동안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남성의 일행들도 치안센터를 왔고, 그리고 폭행 신고를 했는데 이제 가해자 김 씨 등을 임의 동행해서 치안센터로 데리고 왔었을 때 이 김 씨는 이 남성을 보자마자, 치안센터에 있는 이 남성을 보자마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은 이를 믿고 쌈방 폭행으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정리하자면서 아니 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고 있었대요. 치안센터에서. 그 후 이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 남성은 의식이 돌아오지가 않았고 혼수 상태로 병원에 가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당시 그 한 남성이 그때 이제 노래방에 갔었을 때 노래방 사장의 말은 이렇게 말해요. 이 남성이 동생들하고 와서 술을 마셨는데 술은 일절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방을 나가기 전에 한 30분, 40분 동안 카운터에 앉아서 사장과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전혀 술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방 사장의 말은 증거로 채택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치안근무센터 경찰관에 대해서 청문감사를 했었는데, 청문감찰을 했던 그곳에서는 사건 내용을 또 조작해서 왜곡을 했습니다. 한 남성은 그냥 길을 갔을 뿐이고 가해자들이 그냥 쳐다봤다고 그런 이유로 이 한 남성을 무자비하게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폭행을 했던 건데, 이거를 시비가 붙었다라고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가다가라고 또 조작을 했죠. 그러면서 치안센터 근무 경찰관은 뭐 코피 좀 나고 뭐 그 정도라고 봐서 만취된 상태로 취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CCTV 영상에서는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그 피를 밀대로 이렇게 치안센터 경찰관은 닦고 있었죠. 코피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피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번져갖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한 것을, 치안센터 경찰관이 거짓말한 것을
감사 쪽에서는 제 식구 감사하기로 해서 덮었습니다. 한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돼서 혼수 상태에 이르러 치안센터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아무도 이 한 남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치안센터 사람들은. 그리고 김씨 등 폭행을 했던 가해자들은 그렇게 사람을 정말 죽일 정도로 결국 죽었죠. 사망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 이 나중에 재판에서 보면요, 이게 제명도 제대로 이게 맞는 제명이 아니에요. 이게 축소되어 있어요. 축소. 이 한 남성의 부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나의 자식을 가슴에 푹 묻어야 되는, 정말 앞날이 창창한 나의 자식이 이 세상에 사라졌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보니 경찰 치안센터도 그렇고 가해자들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모두가 제대로 똑바로 공정하지 못한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궁금한 이야기 Y 또는 PD 수첩에도 나왔던 사건이에요. 저는 정말로 많은 충격을 받았었죠. 그 장례식장의 영상도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제로 그 장례식장엔 저는 가 있었습니다. 지인이었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절규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TV에서 보았던 정말 정의로운 그런 방영된 것들 있잖아요. 정의로운 경찰, 정의로운 이제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법원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사실에 더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2025년. 저는 이 사건과는 결이 다르지만 정말 유사한 부분들도 있는, 그러면서도 복합적인 연쇄적인 2차 가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저는 입었습니다. 법 왜곡죄,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날짜가 이렇게 있죠. 4월 0. 하지만 지금 몇 달이 지난 8월경 저는 이의제기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시 수사기관들로부터 연쇄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저는 수사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저를 또 2차 가해했거든요. 이건 저 하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2015년에도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피해당한 사건들 2020년경, 그리고 2021년경, 그리고 이어서 거듭하며 수사기관들로부터 연쇄적으로 제가 당한 사건들, 수사기관들이 가해자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가해자들 쪽으로 편향된 수사를 했던 이 모든 수많은 불법, 위법 등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혼자의 일이 아니에요. 전 지금도 빼앗긴 제 인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고, 빼앗긴 권리를 저는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저는 법 왜곡죄가 꼭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를 하겠죠. 하면 법 왜곡죄, 법 왜곡죄는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이 법을 악용해서 정말 공정하지 못하게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공권력에 대해서 이 나라에는 그 누구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제대로 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 왜곡죄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